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PB입니다. 건설주 폭등 중 위기 끝났나?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일단 최근에 건설주들이 지금 동반으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설주들이 지금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업황이 개선될 거다, 그리고 대선의 수혜를 받을 거다, 이 두 가지 재료를 갖고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설사들 다 뭐 줄도산 된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건설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건가? 뭐 이런 게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건설주들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대건설은 지금 무려 100거래일 정도 동안 173%가 올랐습니다. 참고로 현대건설은 대형주거든요. 근데 대형주인데도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은 참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거의 코스닥 차트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건설 주도주이기도 합니다. 현대건설이 전반적인 건설주들 싹 다 이제 뽑아 보면 현대건설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주도주로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고, 이걸 보다 보면 이제 건설사들 위기 맞나? 지금 부동산 위기가 진짜 오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DLENC, 이 편한 세상 건설사인 DLENC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8% 급등을 했고, 요 근래 이제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의 거래량 기간 동안 5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 건설사들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좀 큰 수준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주가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알아봐야 앞으로 건설사의 동향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번에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 지금 건설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주택 공급,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 투자 확대를 이제 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공급 정책 실행되면 어떻게 된다? 건설사들이 수혜를 본다. 그러니까 건설사들 주가가 올라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설사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대선 테마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인프라를 많이 짓도록 장려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건설주에는 수혜가 되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대선 끝나고 건설사들 주가를 봐야 확실히 이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제 구분이 갈 텐데, 중요한 건 이 공약들의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주가의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 거냐, 요게 키포인트잖아요. 자, 요즘 건설사들 업황 보면 사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올해에만 중견 건설사가 10개가 부도가 됐고, 그 다음에 1분기 즉 1, 2, 3월 3개월 동안 무려 10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건설사들이 싹 다 줄도산을 했어요. 폐업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광주 지역의 중견 건설사인 영무토건이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근데 1600억 원대 부도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무너졌던 건설사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사실 1600억 원대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이 건설사의 부도가 사실은 또 작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PF 사업장이 대규모로 지금 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에서 지금 부동산권들, 그 다음에 건설사들 전반적으로 다 줄도산되고 있고, 건설 유관 업종들도 다 지금 이제 침체 상황에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서울 사니까, 나는 경기권 사니까 수도권만 버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방이 무너지면은 수도권도 반드시 시간만 걸릴 뿐이지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곳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큰 곳이 무너진다라는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사이클을 보게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1, 2년 전인 2006년에서 2007년부터 광주, 전북, 강원, 충북 이렇게 지방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하고 하락세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서울, 강남은 어떻다? 버티는 흐름을 보이면서 일부 고가 아파트는 낙찰도 되고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까지 보였었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도권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강남에서 두 자릿수 하락률 나오고 막 이런 이제 큰 대규모 하락폭이 나왔었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신호를 다 깨버렸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래서 강남 집값도 두 자릿수 하락을 했고, 지방에서 시작했던 하락세가 수도권으로 옮겨오면서 마지막에 강남을 치고 들어와서 시간차를 두고 붕괴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부동산 버블로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 경상도 지방,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이런 쪽 지방부터 싹 무너지다가 뭐 충북 뭐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점점 이 부동산 폭락과 건설사들의 줄도산 그리고 위기가 지금 수도권 쪽으로 쫓아오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캔들이 코스피 주가지수고 요 이제
자주색 선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 고점 때 당시가 이제 코스피 주가 지수가 여기까지 올랐었는데 코스닥은 그 몇 달 전부터 주가가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한 반년 정도 전부터 코스닥 주가부터 안 오르기 시작하고 고점을 갱신을 못하면서 저점 트렌드를 만들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고점 찍어주고 하락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반등이 나올 때도 코스피는 꽤나 적지 않은 수준으로 반등을 했는데 코스닥은 어때요? 반등을 못하죠. 자,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상장이 된 이 주가지수고 코스닥은 중소형주나 벤처기업들 위주로 상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부터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큰 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회복 못할 때 코스피는 반등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금융이기 때문에 싹 다 빠졌죠. 그래서 먼저 코스닥이 고점 돌파를 실패했고 먼저 코스닥이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주가가 고점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자, 큰 추세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코스닥이 고점 갱신 못했던 때에 코스피는 고점 갱신했었고요. 코스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둘 다 동시에 떨어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입니다. 자, 반등이 나올 때 코스피는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나스닥처럼. 근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반등 못 나왔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반등 안 나오고 중소기업들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대기업들도 무너지는 추세에 나오면서 금융위기 당시에 이렇게 위기가 왔었습니다. 즉 결국 코스닥이 위기의 경보 신호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작은 곳부터 무너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있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큰 거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작은 행동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원래 누구나 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진짜 무개념인 사람 아니고는 되게 착하게 행동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진면모는 어디서 볼 수 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 부동산이 붕괴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강남까지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현실화돼가고 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드릴 거는 저축은행 30개에서 50군데가 줄도산할 수 있다라는 컨텐츠를 올려드릴 건데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맛보기로 오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방은행 연체율이 지금 15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15년 전이 언제였냐? 글로벌 금융이 터진 이후 우리나라 저축은행 30개가 무너졌었던 때예요. 은행의 연체율이 1%를 넘어서면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업계에서 그렇게 본대요. 왜냐? 지금 은행의 예대 마진이 1%대예요. 예금 받아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대출해줘가지고 그거 갖고 이자 장사해 먹는 게 바로 은행의 본질, 본업인데 1%대 예대 마진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체율이 1%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마진율도 안 남는 거죠. 손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행장 중에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건설업과 임대업 이런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이 올해 급속도로 부실화됐다. 그래서 지방은행들은 결국 건설이나 부동산 쪽 때문에 지금 망가진 데가 많습니다. 지금 올해만 1000개 건설사가 폐업을 했고 10개의 중견 건설사가 부도가 됐는데 지금 그 10개 건설사들이 지금 그 은행에다 빌린 돈만 수조 원 단위예요. 그 조 단위의 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은행에서는 그게 대손충당금이 되고 대손상각이 되고 그게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행이 줄도산하기 직전이 사실은 2011년, 2010년 이때쯤이었는데 이때 이래로 지금 최대 수준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영향이 굉장히 커요. 지방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저축은행도 지방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랑 지방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돈 대줬기 때문에 지방은행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평균 연체율이 1.14%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의 거의 두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지방은행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건 부동산 위기를 현실화시킨다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다. 그리고 PF 부실 직격탄 새마을금고 작년 서울 지역 세 곳 중에 두 곳 적자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새마을금고가 또 이제 지방에 대출도 많이 해줬지만 서울에 있는 프로젝트에도 많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세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두 곳은 적자 중이래요. 지금 서울마저도 이미 3분의 2가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건 서울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셈이라는 거예요. 왜냐? 건실한 이런 PF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중은행을 갔어요. 뭐 기업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데 갔겠죠. 근데 약간 부실한 프로젝트, 서울 내에서도 조금 부실한 프로젝트나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다 새마을금고에 서류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쪽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새마을금고 쪽 지점들이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건 결국은 서울도 이제 부실한 프로젝트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도강이 더 이상 오른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방 무너지고 수도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막 이제 서울권에서도 노도강이나 이런 데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제 마용성의 강남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 끝인데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부동산 위기가 전반적으로 시작되기 일촉즉발입니다. 이 정도 추세라고 하면은 반년 1년 안에 기사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조사를 잠깐 해봤는데 상상인 플러스부터 뭐 KB저축은행까지 싹 다 지금 BIS 자기자본 비율을 보게 되면은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7, 8%예요. 근데 지금 상상인 플러스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10%를 넘죠. 그러면은 권고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때문에 어라? 사실 저축은행들이 크게 위험하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자본 비율이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손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손실들이 반영되게 되면 지금 저축은행들 작살나요. 아직까지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권고 기준에 합당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더 먼저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냐? 부실채권 지표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지표를 보게 되면 90일 이상 연체된 이런 대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이제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상상인 저축은행의 이 부실채권 비율이 26.9%예요. 여러분들 100건의 대출이 나갔는데 그 중에 26건이 부실이라고 쳐보세요. 은행이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예대마진 1% 시대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부실채권 비율이 10%를 넘는 데가 이렇게 줄을 섰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9개 정도 되는 저축은행 중에 55개 즉 70% 가까이가 지금 부실채권 비율이 10% 넘습니다. 이거는 금융당국에서 눈여겨볼 만한 수준의 부실채권 비율이에요. 즉 현재는 시한폭탄이 뒤에서 대기 중인 것과 같고 자기 자본 비율이 탄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숨겨진 손실이 이게 결국 치고 들어와서 자본을 깎아 먹을 텐데 이 숨겨진 손실들이 아직까지 이 장부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제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BIS 자기 자본 비율이 뭐 8% 넘으면 어쩌고 10% 넘으면 어쩌고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지금 안에서부터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고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증까지 다 진단 받았는데 그래도 암은 아니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암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어쨌든 뭔가 건강검진 나중에 1년 뒤에 해보면 건강 망가져 있을 게 뻔한데 지금 뭔가 합병증에 지금 모든 성인병들을 다 달고 사는 저축은행들이 무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실채권 비율은 마치 성인병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보는 지표고 BIS 자기자본 비율은 진짜 다 망가졌을 때 암 걸렸냐 안 걸렸냐 이런 걸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기가 터지기 전조는 부실 비율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부실채권 비율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어서다. 즉 지금 현재 건설업계는 대형사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실 일촉즉발 수준에 가깝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들 터져 나가기 시작하는 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임계점을 두고 갑자기 이렇게 쭉 터져 나갈 겁니다.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왜 이렇게 뭔가 이런 뉴스가 많이 들지 할 때가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꾸준한 수익이 정답이죠. 지금 건설 업황이 이런 분위기인 속에서도 대선 테마나 뭐 다양한 이제 호재들을 안고서 건설사 주식들이 상승했어요. 그럼 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내가 수익을 봤다라면 그게 나쁜 걸까요? 상관없습니다. 투자 시장은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황하고 상관없이 무관하게 늘 오르는 주식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먼저 오르고 남들이 안 오를 때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고 남들이 떨어질 때 오히려 버티고 늦게 떨어지는 이런 이제 종목들을 주도주라고 합니다. 이런 주도주를 발굴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이번 주 목요일에 공개해드려 볼 예정이에요. 이 강의는 100%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손해가 절대 없습니다. 5월에 월말 특강 주제로는 시장 무력화 주도주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5월 29일 오후 9시에 경제왕 김PB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해드려 볼 겁니다. 현대건설 같은 주도주가 결국 돈을 벌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2차전지 투자하면 손해보지만 현대건설 투자했으면 돈 많이 벌었죠.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 제2의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을 찾는 방법, 국장에서도 이런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경제위기 이후에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오후 9시고요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요. 아니면은 일시 맞추셔서 목요일 오후 9시에 들어오시면은 요 내용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월말 문자 해놓으시면 저희가 알람도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신청해 두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